근데 우리 그 전우원 씨가 그 중학교 때부터 그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우리 전우원 씨 얘기하는 걸 들어보지만 말이 너무 그 조리가 있고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그 맑은 영혼의 소유자라는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그 중학교 때 일찍 그 유학을 갔는데 우리말을 이렇게 잘 하냐라고 얘기했더니 본인이 겸손하게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뭐 우리말 아무래도 서투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본인이 우리말로 된 책을 많이 봤고 특히 군대도 그 자원 입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자원 입대했는데 군 생활은 외려 전두환 손자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좀 군 생활하기가 좀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자대 배치도 육사에 공교롭게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나온 육사에 배치가 됐다고 하는데 그 군 생활 얘기 조금 우리 가벼운 얘기부터 좀 군 생활 얘기 좀 한번 좀 들려드릴까요? 워낙 주제가 방대해서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훈련소에 가서 그 전두환 손자라고 하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알려졌다 그러죠. 논산 훈련소에서. 네, 일단 논천 훈련소에 갔을 때 물론 예전보다 정말 군대 상황이나 분위기가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그래도 지금도 명령을 받으면 따라야 되는 게 군인이기 때문에 가서 저한테 취조 형식으로 너가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냐 전주영 씨 아들이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저도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자대 배치를 육군사관학교에 받고 나서도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어떻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도 스스로 이렇게 자원 입대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 정말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박수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뭐 군생활 하시면서 뭐 특별히 힘들었던 에피소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할아버지 때문에 겪었던 뭐 고초 같은 게 혹시 있었어요?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한민국의 국민이신 모든 분들은 다 군대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미국에서 영주권이 있었다고 해서 자원 입대 한 게 저는 스스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지 않고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서 힘든 일, 뭐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그 제 친부 전지영 씨가 노역소에 오랜 기간 가면서 제 학비 지원을 못 받게 되고 그때 휴가 나갈 때마다 좀 가족분들 찾아뵈면서 학비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던 게 생각이 나네요. 네. 군대 자원 입대하는 걸 뭐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뭐 누구는 당구 500을 치면서도 부동시라고 하는 이유로 군대를 안 가고 그걸 또 숨기고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라가면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던 거고요. 지금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원 씨는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고 시민권을 충분히 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적은 지금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큰 결심을 하고 귀국을 했는데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모든 걸 미국에서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전우원 씨가 어떻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그 어떻게 살아갈지 많이 궁금해서 저도 물어봤는데 본인이 생각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지 부분들에 대해서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는 않다. 다만 지금 현재에 충실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귀국 후 이제 10일 동안에 그 자기 물론 이제 앞으로의 그 행로에 대해서 그 뭐 설계할 시간적인 여유는 많지는 않았지만 아까 저한테 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고 한국에서 전 의원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당장 제가 한국에서 길게 봤을 때 뭘 할지는 계획을 한 것이 없습니다. 계획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정말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이 생기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정말 며칠 전에도 상상도 못할 일이어서요. 지금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제가 좋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면서 좀 당장에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의로움을 이루는데 사용이 될지 그런 데 집중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 아무래도 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뜻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했던 얘기에 제가 이제 인상적인 것은 본인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던 그 과제가 있잖아요. 그 과제가 풀리지 않으면 정말 힘들 것 같다. 당장에 그 과제가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과제를 푸는 쪽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 길로 가다 보면 결국 전우원 씨의 그 가족들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니냐. 우리가 볼 때는 그 부분들이 제일 힘들 것 같고 안타까울 것 같은데 어떠냐라고 제가 질문을 한번 했었거든요. 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한번 전원 씨가 지금 다시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아무래도 인간이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아끼는 마음이 있고 가족들이 다치거나 해를 가하거나 하면 저도 많이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저는 저의 이전의 가족을 잃음으로써 정말 그보다 더 소중한 가족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의로움을 향해서 다 같이 걸어가는 정말 모든 분들이 저에게는 형제, 자매, 어머니 같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저보다도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신 분들도 많고 하지만 저도 이 가정에서 자라면서 좀 일반적인 환경에서 안 자라고 어떻게 보면 좀 복종을 해야 되고 항상 잘 보여야 되고 꼭두각시 같은 손자와 아들이자 이런 존재로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가족을 잃는다는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네. 뭐 쉽지 않은 결단이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전우원 씨는 다른 가족들보다도 이제 어머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어머님이 우리 전우원 씨가 그 걸어가기로 한 그 삶의 선택을 아직 이렇게 선뜻 받아들이지는 않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을 설득하는 것이 이제 전우원 씨한테는 일단 당장은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전우원 씨가 어머님을 설득하고 어머님과 함께 진실의 길 그리고 용기 있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원 씨가 앞으로 전두환 할아버지의 이제 비자금 관련된 것들을 우원 씨는 뭐 여러분들 아시듯이 나이가 아직 젊기 때문에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는 게 많아요. 하지만 우원 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아마 결국에 어머님도 함께 해주시라고 믿고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그 작업들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좀 걱정이 됐던 게 우원 씨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제 할 때도 저희한테는 전두환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악마적인 존재로 각인이 돼 있거든요. 뭐 대부분 국민들이 그럴 텐데, 근데 우원 씨한테는 할아버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사실 오늘 저희 아까 오늘 못 보셨겠지만 뒤에 보면은 저희가 작품 전시를 해요. 사회 풍자적인 작품들을 하는데 촛불 갤러리 작가들이 전두환에 대한 그 작품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전시를 할까 했는데 차마 이제 우원 씨가 온다고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상처가 될까봐. 괜찮습니다. 지금 뭐 우원 씨가 뭐 할아버지를 어렸을 때부터 느꼈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불편한 분위기긴 했지만 저에게도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고 또뭐 자금의 출처가 어떻게 됐든 저는 그런 도움을 받아서 미국에서 유학 생활도 했고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동시에 정말 저희 나라에 큰 비극을 일으켜 오시고 정말 너무나 많은 피해자분들을 만드시고 사과 하나 없이 지내시다가 가셨잖아요. 저희 가족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관련돼서 그냥 방관만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되게 수치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